SBS 특별기획 르세라핌 24시간 TV. 잠시 후 르세라핌의 데뷔 이야기를 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데뷔 이야기 꼬꼬대가 방송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다.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오늘의 이야기는 두려움 없고 깨지지 않는 단단한 정신력으로 데뷔하자마자 가요계를 단숨에 장악한 소녀들의 이야기야. 이 소녀들은 어떻게 데뷔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 데뷔를 하자마자 진짜 사실 어떤 걸그룹도 이런 적이 없을 거야. 한 4개월 전? 4개월 전에? 연산 동화로 대명. 피어리스. 피어리스. 새천년이 시작되었던 200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바로 내가 태어난 해. 네. 세상에.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끼가 많은 아이였어? 나는 사실 어릴 때부터 춤 추고 노래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 그러다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다가 초등학교 때 중창단을 발견한 거야. 세상에. 중창단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정말 이걸 꼭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그게 도전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 그리고 내 성격상 부끄럼도 너무 많았어. 그래서 막 혼자 있을 때 춤추고 혼자 있을 때 노래 부르고 막 사람들이 중간에 문 열고 들어오면 안 추는 척하고 약간 그런 성격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수가 된 거야? 그냥 계속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딱 생각이 많아지잖아. 그치,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때 생각이 났어. 나는 가수를 해야겠다. 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했구나. 그럼 도전조차 안 하면 나는 후회를 할 것 같은 거야. 피어리스. 피어리스. 그렇게 채원이는 데뷔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프로듀스 48이란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되었어. 바로 그때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된 줄 알아? 바로 나야. 이게 뭐게? 그게 내가 사실 일본에서도 아이돌로 활동을 했었거든. 이때 몇 살이었어? 18. 18살. 이제 5년 정도 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국 오디션에 참여하게 된 거야? 이게 내가 있었던 그룹이랑 그 오디션 방송이 콜라보 해가지고 나가고 싶다고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회사한테 얘기하고 나가게 됐어. 와. 그리고 채원이랑 사쿠라가 합류한 아이즈원이 결성되었다. 결국 아쉽게 해체가 됐지. 그럼 이제 아이즈원 활동이 끝나고 일본에 돌아갔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어? 와, 뭔가 허전한 느낌? 그때는 내가 10년 동안 계속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솔로가 되니까 너무 약간 외롭다? 라고 느꼈고 빨리 무대를 하고 싶고 빨리 팬들을 보고 싶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야.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2021년 8월 27일.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 바로 내가 아이즈원 끝나고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날. 사쿠라가 입국을 했을 때 정말 큰 화제였어. 근데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진짜 이게 마지막 데뷔다. 이 마지막 팀을 하러 하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약간 무서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설렘도 있고 약간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해서 같은 멤버였던 채원이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땐 기분이 어땠어? 사실 이제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같은 팀으로 데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과연 채원이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과연 같은 마음이었을까? 그치. 나도 꾸라 언니랑 마지막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 인사처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되게 든든하더라고. 그런데 아이돌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였던 한 소녀가 있었어. 이게 바로 그 소녀의 신발이야. 어떤 소녀일까? 나야. 카즈아는 어릴 때부터 발레를 했다며? 3살부터 15년 동안 발레를 했고 그리고 콩쿠르도 많이 나오면서 네덜란드에 유학도 했어.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발레리나로서의 꿈이 되게 컸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아이돌의 꿈을 꾸게 된 거야? 어느 날이 블랙핑크 선배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발레만 했었던 나한테는 뭔가 새로운 세계였고 뭔가 충격을 받아서 이런 무대도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났어. 내 노래는 아니었네?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활동 준비를 할 때 선배님의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표정 연기를 배우려고 많이 봤어요. 세상에.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가 어떻게 해서 르세라핌에 합류를 하게 된 거야? 네덜란드에서 온라인 오디션을 보고 온라인 오디션? 그리고 캐스팅 연락을 받고 그리고 그때 바로 한국에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트레이닝을 하고 왔어요. 트레이닝을 또 네덜란드에서 했어? 와 신기하다. 근데 카즈아가 우리랑 어떻게 처음 인사를 했는지 알아? 사실 어떤 걸그룹도 이런 적이 없을 거야. 턴을 이렇게 막 빙빙빙 돌면서 왔나? 아니야. 어떤 영상 통화로 대면했어요. 영상 통화? 영상 진짜? 네. 내가 격리를 하고 있는 기간이어서 그래서 영상 통화로 완전 그리고 그때는 나 한국어도 지금보다 못해서 그래서 다 메모에 써놓고 그거를 읽고 그렇게 만났어 처음에. 세상에. 그러면 온라인 오디션을 보고 얼마 만에 르세라핌에 합류를 하게 된 거야? 5개월? 엄청 빠르게 진짜? 데뷔 준비를 했어.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르세라핌에 합류한 귀여운 소녀는 누굴까? 바로 나야. 오, 어떡해.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근데. 진짜로. 너무너무 귀여워. 그러면 은채는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된 거야? 나는 그냥 평범하게 오디션을 보고 회사에 들어와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됐어. 르세라핌 데뷔 몇 개월 전에 합류를 하게 된 거야? 한 4개월 전? 4개월 전에? 3개월? 3개월 전에? 그러면은 이미 데뷔 곡이 나와 있었겠네? 맞아. 그럼 따라가는 게 힘들진 않았어? 뭔가 나 빼고 안무나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여서 뭔가 부담도 되고 걱정이 컸는데 컸던 만큼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 그럼 그 합류하게 된 날 바로 숙소에서 같이 살게 된 거야? 바로 이틀 뒤부터 숙소에 들어가서 세상에. 언니들이랑 같이 생활하게 됐어. 오, 어떡해.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르세라핌이 다시 쇼터뷰에 나오게 된다면 어떤 그룹이 되어 있고 싶어? 나중에 10년 뒤에 와. 1집 때보다 더 레벨업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뭔가 멋진 레전드 퍼포먼스들 남겨 싶고 전 세계 투어도 다니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선미 언니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 지금 이렇게 친하고 끈끈한 것처럼 여전히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도 르세라핌이 우리만의 이야기를 노래로 전할 수 있는 그룹인 것 같은데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열심히 살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이 돼 있으면 좋겠어. 간바테 쿠다사이. 가바리마스. SBS 특별기획 르세라핌 24시간 TV. 잠시 후 올바른 우리말을 배우는 프로그램 사랑해요 우리말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르세라핌 안녕하세요, 선미. 네. 반갑습니다. 와 잘생겼다. 조금만 더 크게. 잘생겼다. 쇼터뷰에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말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사랑해요 우리말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사랑해요 우리말. 한국에서 또 활동을 하려면 한국말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퀴즈를 좀 내드리기 위해 함께하게 됐습니다. 퀴즈. 근데 사투리 퀴즈로. 좋아요. 좋아요. 어디 사투리인가요? 선미 씨는 혹시 출신이?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를 경상도에서 오래 자랐어요. 네. 그러면 좀 약간 경상도 쪽에 조금. 뭐 양쪽 다 가능해요. 우리 채원 씨는 혹시? 저 서울인데 저희 할머니가 전라도 분이세요. 그래. 또 좀 강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은채 씨 혹시?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우리 사쿠라 씨는 혹시 할머니가 뭐 전라도라든지? 후쿠오카에. 하지아 씨는 할머니가? 오사카. 네. 크게 큰 이점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5분이고 팀을 이제 2개로 나눠서 대결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나누면 좋을까요? 그럼 그냥 선미, 르세라핌 이렇게. 1대 4로 지금 붙겠다. 네네네. 1대4로 해봅시다. 네. 1대4 대결. 네네네. 어때요? 르세라핌은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랑 누나는 일본인이라서 네. 없는 거로 생각해주면 아니 없는 거라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한국말 너무 또박또박 말씀하시죠. 너무 말씀 잘하세요. 그러니까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 그럼 1대4 대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네. 주관식입니다. 카즈아는 채원이가 자꾸 귀찮게 굴어서 춤 연습을 못하고 있다. 화가 난 카즈아는 채원이에게 너가 자꾸 귀찮게 굴어서 춤 연습을 못하겠으니까 방해하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을 줄여서 경상도 사투리 스타일로 말한다면? 너무 어렵다. 잠시만요. 나는 알아. 솔직히 나는 알아. 왜냐면은 이거는 나도 어릴 때 많이 썼던 말이고. 아, 그래요? 선미 씨만 유일하게 좀 이제 경상도에 연이 있기 때문에 네 분은 조금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혹시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 글자 수는 한 글자. 글자요? 참 그냥 이름을 외치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쿠라. 사쿠라. 자, 사쿠라. 사쿠라. 야. 채원, 채원. 마. 마.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어. 채원. 실패. 은채 연채. 좀 좀. 조금 더 느낌을 살려주시겠어요? 뭐라고요? 귀여워.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답이. 정답이. 대박이다. 어떡해. 선미 씨가 오리지널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좀. 네, 이거죠. 자, 1대 0으로 르세라핌이 앞서가면서 두 번째 퀴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씨, 두 번째 퀴즈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선배님들도 등장을 하니까 선배님.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문제 갑니다. BTS의 팔도강산이라는 노래 가사를 듣고 이 노래 가사가 의미하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다 돌리더니 거시기 모시기 괜찮겠어 아직 8개월 풍월 나 애가 졌어 무등산 수박 애를 가졌다고? 네, 애가 8개월 애를 가졌다고? 근데 처음 듣는 노래예요? 네. 그렇군요. 모두가 처음 듣는 노래. 우리 팀 선배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회사 선배라고 해서 다 듣고. 아니야,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가사도 한번 좀. 점. 대단한데요, 씨. 적용력이 아주 대단한데요, 씨. 점.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애가 졌어는 임신을 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읊어드리겠습니다. 거시기 머시기 괜찮겠어. 아직 8, 9월 풍월 나 애가 졌어. 8개월. 아직이 들어. 풍어를 풍어를 읊다. 정답. 정답? 애가 졌어. 애를 가지면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른다? 8, 9월에 배가 불렀다? 배가 부르다? 배부르다. 8, 9월에 배가 불렀다. 거의 왔어요. 거의 지금 90%까지 왔고. 거의 왔-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추석.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추석이 뭐 하는 명절? 뭐 하는 명절? 선미. 추석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추수. 추수가 뭐죠? 추수가 이제 곡식을 거두는 일이잖아요. 그쵸? 정답! 맞아. 네, 정답입니다. 예. 8, 9월이 풍년이라 먹을 게 많아서 아이를 가진 것처럼 배가 와.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느끼기에는 어렵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퀴즈였었는데 마지막에 이해를 했어요. 마지막에 오케이.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를 표현하는 말이었던 거죠. 맞아요. 전라도 사투리로 이 풍월이 풍년. 네, 그리고 나 애가 졌어는 이제 전라도에서 나 애를 가진 것처럼 배가 부르다. 뭐라고 쓰이니까요. 배불러. 네, 아무튼 선미 씨가 동점을 만들면서 1대1로 달려갑니다. 자, 다음은 충청도로 가겠습니다. 충청도. 자, 이번에도 제가 대화체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은채가 나 이거 먹을 거야. 사쿠라. 기어. 은채 이거 맛있잖아. 사쿠라. 기어. 자, 제가 대화를 좀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기어가 2번 나왔죠. 네. 이 2개의 기어가 뜻이 다릅니다. 이게 약간 건전도 지금 이게 달라요. 이게 귀여워? 끄듬이 달라요. 귀여? 귀여. 귀여? 귀여? 귀여. 태원 씨. 채원. 네. 그래? 첫 번째는 그래.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이거 정답 맞아. 정답! 한 방에. 와 대박. 느낌을 좀 살려서 읽어보자면 나 이거 먹을 거야. 기어? 이거 맛있잖아. 기어. 네. 네. 일본에서도 혹시 이제 같은 표현이지만 억양으로 좀 이렇게 다르게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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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가 무슨 맞이. 뜻이죠? 진짜 이런 건데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뭐든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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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퀴즈가 이제 일본어였으면 우리 카즈아 씨랑 사쿠라 씨가 날아다녔을 텐데 좀 너무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제가 강원도 사투리로 가겠습니다. 현재 2대1로 르세라핌이 앞서가고 있고요. 이 퀴즈를 르세라핌이 가져가면 퀴즈는 마무리가 됩니다. 선미 씨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강원도 사투리. 카즈아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박서이가 안 자라네. 뭔 소리야? 소리가 안 짜라네. 잠깐만. 정답 선미. 선미! 자박서이 구렛나루. 실패! 뭐야? 자박서이? 자박소이? 손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박소이가 안 짜라네. 구렛나루. 자박서이가 뭘까요? 자박서이? 자박서이? 안 자라네. 카즈아는 자박서이가 안 자라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미. 선미. 수염. 카즈아가 손이 안 차네.
거울을 보고. 힌트를 드리자면 단어입니다. 깔끔한 문제예요. 아 그냥 그라 머리가 안 자라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머리카락가 안 자라네. 머리예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정답입니다. 되게 간단한 오, 의외로 우리 또 세훈 씨가 활약을 하면서 르세라핌이 세 문제를 가져가면서 사실 세훈 씨가 혼자서 편을 먹겠다고 조금 나댔는데 약간 선배로서의 어떤 그 위험이 약간은 그죠? 아쉽네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이번 대결은 르세라핌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짱 세라핌. 자, 고맙습니다. 얘들아 오늘 어땠어? 너무너무 재밌었고 성비 선배님이랑 같이 촬영한다고 해서 엄청 설렜는데 너무 행복했어. 진짜 행복했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냄새 나요. 너무 사랑해. 진짜. 그러면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줘. 피어나, 우리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I love you. 이제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고 따뜻한 거 먹어요. 오빠 먹어요. 얘들아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르세라핌에게 forgiven이란? 자, 선미의 쇼터뷰 르세라핌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어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나 화날 것 같으니까 그만해라. 네 앞으로야 팍 했는데 안에 콜라가 있던 거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되게 유치하다 진짜. 근데 아직 이 얘기의 10분의 1도 안 끝났어.